안녕하십니까. 신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준공 인증서 받은 이재명이가 준공으로부터 세자 고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망할민자 민주당의 합작 공작이 우려되는데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셈 회의에서 종전선언 절대 포기 못한다 라는 발언을 했죠. 11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셈 정상회의 세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셈은 아세안과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인데, 올해는 당연히 또 코로나 때문에 화상을 했고, 여기에 이제 총리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종전선언은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쟁 종식을 넘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교착된 한반도의 상황을 풀어내고 중단된 대화 채널을 재가동할 효과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의 염원인 평화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문맥도 모르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문법을 아는 것인지. 아니, 여기 종전선언은 대화 채널을 재가동할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종전선언은 어떠한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그 목표는 뭐냐? 대화 재개예요. 아니, 이 자들은 대화 재개가 그냥 목표예요. 대화 재개. 다른 거 없어. 통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화 재개가 지금 목표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 재개를 하러 가기 위한 촉매제가 종전선언이라는 어마어마한 촉매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라고 또 종전선언을 또 이야기해요. 앞에서는 촉매제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바로 뒷문장에서 목표, 한반도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의 염원,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모든 사람의 염원인 최종 목표가 바로 종전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는 또 촉매제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종전선언을 이 아셈 회의에서 종전선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이 정부가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종전선언에 올인하냐? 정부의 종전선언 총력전, 이게 뭐냐?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하고 싶은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뭔가 좀 그동안에 남북 정상회담 했던 거,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했던 거, 이것보다 더 폼나는 뭔가의 어떤 대단한 이벤트가 돼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종전선언이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개방할 거냐 비핵화할 거냐 이런 논의하러 남북이 만나고 미북이 만났지만, 베이징에서 시진핑 큰형님이 또만이들 이리 와, 문 이리 와, 야 김 이리 와,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은 종전선언 정도의 이런 폼나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여기 갔네요. 국회 방송에 나갔는데, 이승원 정치평론가, 이 사람은 진보적 성향, 좌파적 성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회자예요. 정치평론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 이벤트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하냐? 임기 안에 선거에 깜짝 이용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베이징 올림픽 때 어떤 목표를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로드맵은 전혀 없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다. 또 역시 이 사람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왜? 지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거짓말은 앞뒤가 제대로 맞을 이유가 없죠. 앞에 김부겸도 마찬가지로 촉매제라고 했다가 목표라고 했다가, 여기도 안 한다고 했다가 그래도 할 때까지 해보겠다 했다가, 자, 뭘 안 한다고 했냐? 남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 없다. 베이징 올림픽에 어떤 목표를 갖고 무엇을 하겠다 로드맵 전혀 없다. 베이징 올림픽에 그런 목표 없다. 그렇지만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딱 걸립니다. 왜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서 그게 거짓말일 경우에는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은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면, 진실은 언제나 딱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해도 계속 초질관이에요. 근데 이 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 말하고 끄집어내 보면 거짓말이 들통나죠. 그래서
불과 2달 전에 이 박수현이 YTN에 출연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중국은 세계를 향해서 평화의 재전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냐.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평화의 재전 올림픽이 명분도 있고 얼마나 빛이 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올림픽을 그렇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뭐 세계인의 어떤 그 평화 재전으로 만들려는 그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으로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 그 열려 있다라고 해놓고 2달 후에 여기 나와가지고는 그런 로드맵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절대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지네들은 종전선언을 매개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정치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19일 전에 한번 거하게 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종전선언이란 엄청난 이벤트 한번 해서 대통령 선거 확 뒤집어 보겠다. 이제 이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 정부와 같은 목표를 가진 중공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막후 외교 총력전을 벌입니다. 왜? 중국 공산당도 지금 큰일 났죠. 미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대만 문제, 또 홍콩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외교적 보이콧. 그래, 선수들은 보낸다. 선수들은 보내는데 정상들은 안 간다. 축하는 안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올림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하는데 돈 들여서 그거 외국 정상 아무도 안 오고 이러면은 뭐 완전히 시진핑 얼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대한민국은 중국의 어마어마한 우방이다. 전략적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하성 주중대사가 중국 가서 지금 2년 6개월 됐는데 양재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네들이 지금 급하니까 한국 니들 꼭 와줘. 이거 이제 로비해야 되니까 양재츠가 장하성을 이제야 만나준 겁니다. 그동안 장하성은 양재츠보다 한 급 아래인 왕이 외교부장만 만나왔었어요. 자, 국민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중국 외교 라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맞서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특히 미국 동맹국의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이루어진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간의 1대1 면담은 장 대사가 2019년 4월 부임한 이후에 무려 2년 6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그만큼 중국의 절박함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참 놀랍죠? 외교담당 국무위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중국 인접한 전략적 동반자의 대사.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일보가 이 중도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국민일보가 미국 동맹국의 약한 고리,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 탁 끊으면 바로 딱 동맹 끊어질 것 같은 이런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하성 대사가 중국에 간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만나주는 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실현되더라도 한국 정부 인사들은 참석해달라는 의미로 중국으로서는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이라도 와줘 하고 로비하는 것이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 서방세계 아무도 안 갔는데 혼자 갔죠. 그래서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직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갔을 때 정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서방세계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그에 대해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좀 실책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도 사드 보복을 받고 다 했으니까 그냥 시진핑 얼굴만 세워주고 완전히 그냥 뒤통수를 맞아버렸죠. 그래서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다. 면담에서 양재츠 정치국원은 내년은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이를 계기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정상 간의 교류 가능성도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바라는 의중을 함의한 것이란 해석이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며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니 올림픽이 무슨 남북 관계 개선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IOC로부터 2022년 1년 동안 자격 박탈해서 올림픽에 선수들 참여시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바로 여기서 종전선언하고 정상회담 하자. 지금 이 말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정작 그 당사자 중에 하나인 김정은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망할민자 민주당하고 중국 공산당은 합의를 보는데 문제는 북한이에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내건 전제 조건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고 있겠지만 정치적, 상징적 수준의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태도라는 관측이다. 지금 종전선언 한미 간에 문구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강력하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명시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전선언 하더라도 그거 좋아 하자 하는데 유엔사 그리고 정전체제 이건 유지하는 거야. 그 말은 주한미군 그대로 주둔하고 그리고 지금 유엔 사령부 그대로 존속하고 그거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인데 종전선언이 아닌 이상한 거죠.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범철 박사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한미 간 문안 조정 과정에서 비핵화 문구 삽입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북한은 그 종전선언 문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종전선언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과 문재인을 손을 잡고 쇼를 한다? 이게 말이 돼? 아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핵의 용인.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미국하고 같이 군축 협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종전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그래 종전 오냐 종전 이제 이거거든요. 오냐 종전 그래 알았다 종전 이건데 이거 하러 베이징에 왜 가냐 이게 도대체 코로나 겁나 죽겠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화쇼에 불과한 정치쇼가 될 종전선언. 북한을 유인할 미끼가 필요하죠. 종전선언문, 제가 예상하는 아닌데요. 자, 한반도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을 선언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남북, 미, 중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한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현재의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사 존속 등 정전체제 유지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 이걸 김정은이가 합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주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종전선언이라고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가 사인했던 그걸 탁 엎어버리고 다시 김정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선배들은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현찰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개성공단 이런 거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매년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황금알을 쑥쑥 낳아주는 그런 캐시카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나는 왜 공짜로 하라고 그래? 나도 돈 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줘. 이거죠. 그거 없으면 나 안 가. 코로나 겁나 죽겠는데 그거 왜 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문가들을 등판시키는 것이죠. 아주 센 맛들이죠. 일단 국정원장이 북한에 돈을 4억 달러를 갖다 주었던 전과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그 북한에 돈 갖다 주면서 또 중간에 또 살짝 흘려먹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것도 유죄 확정됐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에게 CIA 국장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인데 즉 북한에 돈 갖다 준 산업은행 초대표 까서 산업은행에게 현대에게 대출해줘. 그래서 현대에게 대출 산업은행에 돈 주고 현대에게 그 돈 받아서 현대는 자기가 돈 없으니까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주고 이걸 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고 그게 이제 걸려서 감옥 갔다 왔죠. 그런데
국정원에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1차장이 바로 해외정보, 북한정보 담당하는 1차장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핵심이죠. 그 1차장을 갑자기 바꿔버렸네요. 11월 26일 날 청와대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성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박선원이 누굽니까? 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삼민투 핵심 멤버로서 1985년 미 문화원 테러 점거 72시간 동안 점거했죠. 그리고는 감옥 갔다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이런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자기는 자주파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주사파인 이런 사람이에요. 이 천안함 폭침을 조작했다라고 계속 지금까지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예요. 이런 자를 이제 북한 담당 총책임자로 앉혔습니다. 뭔가 이 정권 끝나기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국정원 1차장을 바꿨다는 것은 북한 관련해서 뭔가 세게 공작 한번 할 일이 있다. 국정원장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국정원장이 요즘 어떤 여자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주시를 받고 있으니까 좀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야, 실무할 사람 필요해. 그런데 뭐 전에 있던 사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또 연정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너가 한번 해봐. 지금 필요하잖아. 종전선언 해야 돼. 이 공작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갑자기 종전선언을 계속 부르짖고 나섰어요. 왜? 이것만이 살 길이다. 베이징에서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이 손을 잡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 여세를 몰아나가야만이 종전선을 정말로 유지하고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유세 중에 계속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종합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무장을 주장하고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긴장과 대결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세력이 이 나라 미래를 맡을 수는 없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없답니다. 철학은 어떤 철학입니까? 이 사람 이재명이는 막스 레닌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역사인식은 어떤 역사인식입니까? 미군은 점령군이다 라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죠. 그런 사람이 누구 보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미국, 중국도 뜻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재 일루의 기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이다. 아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뜻을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지금 다른데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 지지자들조차도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 뜻을 모으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조합해가지고 예쁜 말, 조합해가지고 멋진 말 무조건 하는 겁니다. 책임 안 져요. 왜? 얘들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아이고 저 형님도 그냥 한 거짓말 하셨네 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왜? 거짓말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이런 인지할 수 있는 유론이 없어요. 이 뇌 속에.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은 평화로 가는 첫 단추다. 비핵화 협상의 출구가 아닌 입구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대체 어떤 생각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 후보의 평화관이 의심스럽다. 정말 종전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인지, 종전이 아니라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합당한 해명을 해주길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종전선언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 관영 매체에서 한국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대미관계 바꿔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에게 인증서를 발행했습니다. 무슨 인증서나? 과거 명나라가 조선의 세자 고명해주는 그 인증서 발행해주는, 그거 해준 거예요. 지금 중국 관영 관찰자망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매우 총명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5천만 한국인은 물론 동북아시아 미래에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행운을 의미한다. 완전히 극찬을 하네요. 이야, 이 후보는 중미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국익에 따른 실용주의 외교 정책이자 균형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어 양국 관계가 사드 사태 이후 정상화될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는 사드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미 양국은 불평등하고 기이한 관계의 동맹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러한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또
하나의 단명 대통령을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이야, 엄청난 협박을 세자고명의 대가로 딱 해버리네요. 한미 양국은 불평등하고 기이한 동맹관계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한미동맹 파괴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넌 문재인의 센 맛이라고 매운 맛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주적으로 아주 미국에 대해서 세게 안 나가면 너도 탄핵당할 거야.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지령을 또 그 주체 중에 하나가 누군가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너 안 하면 너도 탄핵당할 거야. 임기 못 채워. 대통령 되더라도 미국하고 단절 안 하면 너 임기 못 채워. 라고 협박을 딱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화하자는 등 주장을 해왔다. 그자는 철두철미한 친미분자다. 라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완전히 욕을 해버리네요. 근데 이 욕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칭찬 같습니다. 사드 배치 강화해야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저렇게 많이 만들고 100발을 넘게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사드 배치 더 해야 되죠. 친미 해야 되죠. 친미가 나쁩니까 여러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반중 친미 해야 되죠. 중국이 우리를 그동안 5,000년 동안 우리를 많이 괴롭혀왔습니까? 미국이 괴롭혔습니까?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친미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욕심이 없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건 원교 근공, 중국, 자기네들 손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가들, 중국의 전략가들도 말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원교 근공.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공과 망할 민자, 민주당의 합작, 대선용 공작주의보죠. 대북 송금 시즌2 실현되나. 국정원 파트너를 그렇게 만들었죠. 북한 관련한 최고 수뇌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불러오고 베이징에서 시진핑하고 문재인 만나서 뭔가 종전선언을 했다. 우리는 정말 큰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쇼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겁나 죽겠고 또 이 북한 선수단은 올림픽에 한 명도 출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불러오려면 뭔가 센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야, 돈을 송금해야 되냐? 그런데 과거처럼 수천억 원 갖다 주다가 지금 뭐 다 걸릴 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당신네들 좀 주세요. 니들도 지금 급하잖아요. 우리 문재인 형님 보내줄 테니까 미국이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문재인 갈 테니까 그 대신 여기 돈 좀 지원 좀 뭔가 해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여론 조작하고 댓글 작업하고 또는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뭔가를 바꾸고 하는 이런 거 염두에 둬야지. 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론 조작, 댓글 작업 그리고 당일날 그리고 개표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짝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기가. 망할 민자 민주. 종전선언 이 배후는 바로 베이징에서 쇼 한번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절대 우리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